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고사리 채취철인 4월과 5월에 집중되는데 소방당국에서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보찜을 지고 길을 건넙니다. 지난달 27일 고사리를 꺾으러 나간 77살 김평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 야산을 중심으로 사흘째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평소 고사리 등 채취를 위해서 다니셨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제도 고사리를 꺾으러 나섰던 72살 오모 할머니가 길을 잃어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길 잃음 사고는 고사리 채취철인 4월 달과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7건이 이맘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고사리를 꺾을 때는 반드시 여럿이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와 휴대전화를 챙겨야 합니다. 그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km 반경을 우리가 수색을 하니까 신고를 한 이후에는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적당한 은시처에. 길 잃음 사고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난 2년 동안 212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가 추념일이 지정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진상이 규명돼야 할 역사와 피해는 산적해 있습니다. 4.3 막바지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때문에 65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4.3의 2차 피해자를 김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4세 서근숙 할머니. 발에 파편이 관통한 흔적이 선명합니다. 발이며 종아리, 배 등 몸 곳곳에 남아있는 파편의 흔적만도 수십 곳. 위에서부터 요 다리 요쪽이 쥐가 나가지고 그냥 신경이 어디 잘려진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1949년 다니던 학교 운동장에서 터진 폭탄은 지난 60여 년간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서 할머니를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코트 사이에 파편 조각 부스러기가 주먹으로 하나쯤은 나갔어요.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업고 가고 업고 오고 그러니까는 길에 그냥 피바다가 된 거죠 뭐. 4.3 당시 서귀포 초등학교에 진압부대가 주둔해 있다 4.3이 평정되면서 고근산으로 떠났지만 군이 사용했던 포탄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아이들이 청소하다 교실에 있던 폭탄을 운동장으로 던진 것이 폭발하면서 28명이 다치고 그중 5명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생존자들도 대부분 세상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4.3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 그 시기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실상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쨌거나 4.3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이 돼 있다라는. 4.3 당시 면 소재지 이상의 초등학교에 대부분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서귀포 초등학교와 비슷한 폭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에 묻혀있는 4.3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로 모레 오전 10시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면서 종전에 오전 11시에 봉행되던 추념식은 안전행정부 주최로 국가기념일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종교 의례가 진행되고 식후 행사로는 10시 30분부터 시낭송과 진원무 등 추모 공연이 이어집니다. 한편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희망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부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최근 전라남도 순천만에서 수달이 관찰된 데 이어 여수의 한 수원지에서도 수달 2마리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데다 자연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더니 이내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춥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여수의 한 수원지에서 관찰됐습니다. 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수달이 고기 사냥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2마리 정도가 교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물고기 등 먹잇감이 풍부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종인 수달. 하지만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점차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난 2002년에는 먹잇감을 찾아 여수 도심 속으로 뛰쳐나왔다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감소하면 수생태계의 먹이사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정확한 개체수 조사 등 보다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달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 인간과 어떻게 이제 공존해 나가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좀 수립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순천만에서도 4마리의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후보들 사이에 내분이 일고 있습니다. 또 최근 통합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개파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의 도지사 경선 후보들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방훈 원희룡 예비후보 측은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이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TV토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택 예비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TV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 여론조사 경선룰에 대해 전략 공천이라는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후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V토론회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2일까지 도지사 후보를 공모한 뒤 사전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26일 이전에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인단 앞에서 후보자들이 연설과 토론을 통해서 선거인단의 그 투표를 선택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를 가미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방식이 결정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경선 일정에 들어갈 걸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원 선거에서도 구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 인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모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불이 나 48살 홍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오전에 합동 조사를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4월의 첫 출근길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더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나가실 땐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19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공기가 한결 더 포근해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성판하게 현재 기온 8도 가리키고 있고요. 상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또 지난달 임시회에서 박문추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LNG 배관시설 규제 완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대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여서 오늘 처리되지 못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전도 어린이 4.3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고 이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4.3 해원 방사탑제를 했습니다. 탐나미술인협회와 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1회 4.3 미술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려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마련하는 초청 전시회 다시 보는 박경훈의 4.3 목판화전이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열려 4.3을 표현한 목판화 45점을 선보입니다. 제주 도립 제주 합창단은 3일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을 위한 제84회 정기 연주회 평화를 위한 진혼곡을 마련합니다. 정들이 문학회가 5번째 동인지 몹쓸 짓을 펴냈습니다. 이번 동인지에는 회원들의 시작품과 임태진 시인의 시세계를 집중 조명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오늘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도남로에 있는 정아트피아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9국에 80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역산업 진흥 계획을 확정하고 해양 바이오와 건강 뷰티 소재, 생명 융합 지식과 문화 관광 콘텐츠 등 제주 지역 4개 특화 산업에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국비 10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제주의 로아스 헬스케어와 화장품 산업을 다른 시도와의 협력 산업으로 물 응용과 관광 디지털 콘텐츠, 웰리스 식품과 풍력, 전기차 서비스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제주 컨트리클럽 경매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개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예정이었던 경매가 채권자인 제주은행의 신청으로 연기됐지만 제주 컨트리클럽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내지 않아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제주도 최초의 골프장인 제주 컨트리클럽은 지난해 8월 최종 부도 처리됐고 감정가는 817억 원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달 제주 지역 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와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업황지수는 82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는 7포인트 높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매출 지수가 85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채산성 지수는 79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4월 기업 경기 전망 지수도 87로 6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업 경기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아 기업 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309가구를 긴급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4가구는 기초수급자로 재지정됐으며 72가구는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55가구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30여 가구는 민간복지단체와의 연계 지원 가구로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